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첨단 레이더를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은 2026년 전력화하는 한국형 전투기에 이 레이더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종사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탑건. 조종사들이 쉴 새 없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적 전투기를 피하거나 추격합니다. 미 해군 F-14 조종사. 적기가 우리 왼쪽으로 온다. 이런 모습은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100km 밖의 표적 수백 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적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우리 기술로 만든 AESA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 독자 개발입니다. AESA 레이더는 미국이 F-35를 우리에게 팔면서도 끝까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첨단 기술입니다. 오늘 불과 4년 만에 이룬 성과, 사실 KF-X의 눈을 만든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나오는 내후년까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엔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텔스기 잡는 만능 레이더 2024년 호위함에 장착한다. 국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비싼 무기를 꼽자면 아마 이지스 구축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이며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세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중 가장 큰 7,600톤급으로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산 주력함 개발 경향은 대형화, 첨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1998년 해군에 인도된 한국형 구축함 1번함 광개토대왕함은 3,200톤급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KDX-1 시리즈로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차례로 건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보급된 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KDX-2는 4,000톤급입니다. 최초로 전자파, 적외선, 소음 노출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거리 이상의 대공방어와 함정 간 원격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2007년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3 세종대왕함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했습니다. 다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돼 세계 상위급 대공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사용하는 국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연합뉴스. 해군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군은 2024년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기 호위함 배치 3에 사상 처음으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로도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은 기존 호위함 크기의 2배에 가까운 4,000톤급으로 구축함급의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군과 방산업계는 왜 AESA 레이더에 집착할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해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AESA 레이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10일 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이지스함 이전 함정들은 모두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군 관련 영상에서 비상이 걸리면 함정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레이더 빔을 360도로 회전시켜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는 전투기, 미사일 등의 공중 전력을 동시에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ESA 레이더가 개발된 겁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의 핵심은 먼 거리에 있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잡아내는 송수신 모듈에 있습니다. 벌집처럼 모이는 작은 모듈들이 각각 한 개의 레이더 역할을 해 여러 표적을 잡아내는 겁니다.
방위와 거리, 고도 등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사일 유도와 요격, 전자전 등 만능 효과를 냅니다. 방어에 취약한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견고한 마스트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문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수리도 손쉽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EN-SPY-1D 레이더는 미국에서 사들인 비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현재도 상당수 미 해군 함정이 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PSA는 소수의 송수신 모듈에서 단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여러 신호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AESA에 비해 표적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ESA 개발 전 중간 단계로 개발한 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7기함에서 대공 미사일 SM-2와 램을 발사하는 모습. 해군 유튜브 캡처. 2024년 모습을 드러내는 차기 호위함과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는 AESA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트 4개 면에 고정형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0개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합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레이더입니다. 국산 함정 개발사에 큰 족적을 남길 또 한 번의 도약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최신 AESA 레이더는 스텔스기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레이시온사가 개발한 최신 AESA 레이더인 AEN-SPY-6는 일반 레이더에서 골프공 크기로 보이는 스텔스기 F-35A를 330km 밖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F-35A 레이더 노출 면적은 0.00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레이더는 동시에 2,000개 표적을 포착합니다. 영국이 개발한 회전식 샘슨 레이더는 냉각 시스템을 경량화해 AEN-SPY-6보다 2배 높은 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부터 접근하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포착하는 데 큰 효과를 냅니다. 이 레이더는 전자파를 교란하는 재밍 공격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구미해양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함정 전투체계 시험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아직 우리 해군과 방산업계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을 따라가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보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개발 선언 4년 만인 지난 8월 이미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또 우리 방산업계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을 이용한 AESA 레이더 소자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 비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민감도를 32배 높일 수 있습니다. AEN-SPY-6에도 이 소자가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스텔스기를 잡아내는 레이더 개발의 첫 물꼬는 튼 셈입니다. 미 해군은 AEN-SPY-6 레이더를 2023년 진수하는 신형 RA-버크급 구축함 루카스함부터 탑재합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세계 선두권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달고 내년 16. 장군 1의 사상 최대의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며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불가능으로 불리던 AESA 레이더 등 4대 항공전자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사실상 일환에 출고되는 1호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는 지난달 7일 KF-X 탑재용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고 지난 3일 KF-X 1호 시제기 최종 조립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1호 시제기가 출고되고 내후년에는 첫 비행에 나선다. 2002년 11월 제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F-X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KF-X가 실제 창공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KF-X 양산을 위한 각종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해 한국산 전투기의 완성형을 최종 출시하게 된다. 2026년 전반기 KF-X 체계 개발은 종료되고 이후 2028년까지는 KF-X에 장착할 미사일 등 각종 무장 개발이 이어진다. KF-X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 8천억 원을 들여 공군에서 장기간 운영해온 F-4 팬텀, F-5 제공호 등을 대체하는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4년 9월 KF-X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2015년 12월 정부는 AESA 레이더 개발 주체를 방위산업기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변경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X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의회가 4대 항공전자 핵심 기술 장비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 청사진의 차질이 빚어졌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JM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승패에 직결되는 전투기의 최상위급 핵심 장비다.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월등하면 적 전투기가 아군 전투기를 발견하기도 전에 탐지, 추적을 마치고 미사일을 발사해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해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이 기술들을 독자 개발하기로 하고 해외 선진국들의 견제 속에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전 세계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보냈지만 군과 방산업계는 개발 착수 4년여 만에 사실상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미래 핵심 기술이기도 한 전투기와 AESA 레이더 등 첨단 무기의 국산화는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방산업계에서 전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소방산업계에서 AESA 레이더용 모듈,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연구 및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연구,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사정으로 KF-X 개발 분담금 일부를 체불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개발 참여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곧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